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영하 2도의 기온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낮 최고 8도로 예상됩니다. 흐린 후 맑은 날씨 예보됐습니다. 입춘이죠. 네, 입춘에는 추위에 장독이 깨진다는 속담도 있는데 절기상 입춘인 오늘 다소 따뜻하네요. 이 며칠 이 추운 날씨와 대조되게 말입니다. 네, 미국이 관세 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오늘 새벽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커지자 반대파 최고위원들을 따로 만나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왜 진지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당원 1인 1표제는 좌초 2달 만에 통과됐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초강경 기조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감독원 설치 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감독원을 두고 국토부, 국세청, 경찰, 금융당국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운영하며 인력은 약 100명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상거래와 담합, 시세 조작 등을 직접 수사하는 부동산 특별 사법경찰을 두고 금융, 신용정보 공유도 법으로 명시합니다. 다만 옥상옥 우려와 야당 협조 문제로 입법 과정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니까 이런 진통은 아무 일도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매각을 연일 압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산 공개 기준 민주당 의원 162명 가운데 24명이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일부는 매각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지만 상속, 공동소유, 거주 사유 등으로 매도가 어렵다는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의원도 11명에 달했는데 당 안팎에서는 고위공직자부터 매각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과도한 압박이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구가 말이죠. 비수도권이고요. 서울에 또 집 한 채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것도 골칫거리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서울에 뭐 2채, 3채 있으면야 이게 뭐 논란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융통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에 별장이 있는 것쯤은 어떠냐 이런 입장이었어요. 경기도지사일 때 말이죠.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이 몇 명이냐고. 단지 전체에 5명도 안 될걸? 젊은 세대가 없어. 네, 충남 당진의 LH 천년나무 3단지 공공임대 아파트. 오후 늦은 시간에 기자와 만났던 한 거주자의 말이었습니다. 단지는 적막했다고 합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한 노인은 그 이유가 실제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는데 전체 696개 호 중에 절반이 비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다른 노인도 직장인이 살라고 단지를 지었는데 기업들이 안 들어오니까 주민이 없지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큰 불편은 없다면서도 공실이 많아서 단열이 안 된다라면서 웃었습니다. 그렇죠. 아래층에서 뜨끈뜨끈하게 데우면은 위층이 따뜻하잖아요. 근데 공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수요 없는 공급이 부른 풍경이다. 네, 오늘 한국일보가 이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이른 아침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 오픈런이 이어질 만큼 출산 현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은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니라
1990년대생 에코붐 세대가 스스로 출산을 선택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둘째 출산의 기여도가 처음으로 첫째를 넘어섰고 육아휴직 확대와 각종 지원 정책이 부담을 낮추었다는 평가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보다 실용적으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도 반등의 배경으로 꼽히는데, 저출산 문제가 이제는 어떻게 해결의 접점을 찾았나요? 여러모로 기대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중앙일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 자유예방패 FS를 다음 달 9일부터 약 2주 동안 예년처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펄쩍 뛰고 반대하는 훈련인데 말이죠.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훈련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서 정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한미는 이번과 하반기 연습을 통해서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량 다만 북한의 반발을 감안해서 야외 기동 훈련은 연중에 분산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싫어하는 훈련이긴 한데 또 우리가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나름의 어떤 안보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의 고심이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TV 뉴스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번 회담의 주 의제는 관세 재인상 철회.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다른 미국 정부 인사들 또 특히 의회 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 간 합의안,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협의 재개 등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보다 2,000개 넘게 늘었습니다. 여기는 이게 두세 개 가지신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양도세가. 그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를 막고 있는 걸림돌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경우 살 사람을 찾기 어렵고 인허가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쳐야 한다면서도 잔금과 등기를 마치는 기한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인 1표제 도입이 두 번째 시도 만에 확정됐습니다.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찬성 312명, 60.58%. 지난해 12월엔 과반의 28표가 모자라 부결됐는데 이번엔 90% 가까운 투표율을 기록하며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를 통한 당내 계파 척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계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계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이제 본인들이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되는. 그동안 권리당원이 한 표를 행사할 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대의원들은 20배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 똑같은 가치를 갖게 됐습니다. 1인 1표제는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이 예상되는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원, 지자체장, 시도의원 등 대의원들보다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11%가 올랐습니다. 16만 7,500원으로 마감했는데 하루에 이만큼 급등한 건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가총액도 991조 원,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9% 넘게 오르며 기염을 토했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팀 쿡 애플 CEO도 1분기에는 영향이 미미했지만 2분기에는 좀 더 파급이 클 거라고 우려할 정도입니다. 지난달 20일 첫 경찰 소환 때도 밤샘 조사를 받은 강선우 의원은 어제도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경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공천 대가성 판단에 따라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 의원은 김 씨로부터 받은 쇼핑백에 돈이 있는지 몰랐고 석 달 뒤에 인지하자마자 돌려줬다며 해당 돈을 전세자금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사를 받은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는 당시 1억 원을 강 의원의 전세자금으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강 의원은 2차례, 남 씨와 김 전 시의원은 각각 4차례씩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